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상승으로 금요일날 마감을 했죠. 근데 선물이 지금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정해지기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방향이 위냐 아래냐 아주 크게 방향 추세를 만들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환경이죠. 조금만 좋아 보이면 매도세가 나오고, 조금만 약한 모습이 나오면 매수세가 나오고, 좀 상승한다 매도세가 나오죠. 자, 그런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그 정도 위치에 있고, 환경 자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큰 방향성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 전강 후약이 보통 일어나죠.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선물이 하락 중이다. 그럼 나스닥이 좋았으니까 오늘 특히 이제 월요일이죠. 그러면은 보통은 아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나서 선물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밑으로 내리죠. 자, 개선되고, 그리고 HB는 마찬가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는데, 추가적인 호재가 나와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HB는 예상되는 흐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HB가 어떤 호재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주말 중에 특별한 호재가 나온 게 없습니다. HB 테라피틱스 고세병 치료제 개발 착수했다라는 소식, 이틀 전에 나온 소식이죠. 그리고 바이오 사업에 올인한다. 그리고 펭귄 오션 레저 친환경 자율주행 보트 개발 연내 실증한다. 그리고 테라피틱스는 5일 전에 주당 한 주 무상증자 결정. 요 소식이 답니다. 지금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았죠. 이 HB 현재 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 방향을 끌어내리는 방향이죠. 내리는 방향일 때 각도가 가파르죠. 자, 각도 여기 가파르죠. 지금도 각도가 가파르죠. 이 각도가 가파를 때는 보통 이게 상승이 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재차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계속해서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흐름이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거의 L도 속에 공식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가파르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은 급등을 하고 나서 급락이 일어나는 형태죠. 그래서 제가 L도 속이라 했죠. L도 속으로 진행이 되면 이평선은 반드시 붕괴한다라는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HB는 거의 뭐 수학하고 비슷한 HB의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면은 많이 내렸으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어나겠지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HB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저처럼 HB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1선에서 받치고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특별한 호재가 없죠. 지금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태고, 주식 대처 상환 체결이 46만 주에 상환이 44만 주, 거기서 거기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이 펭귄 오션 레저 자율주행 보트 소식으로 한번 올라섰는데 4% 올랐죠. 이걸로 4%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 재료로 봤을 때 거의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이 재료 가지고 HLB가 움직인다는 게 좀 우습죠. HLB는 지금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이 지분이 거의 답니다. 펭귄오션 레저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미래가 밝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HLB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일어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페이크 반등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좀 늘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반등이 제대로 일어나는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호재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 5일선을 뚫어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5일선에 부딪혀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분위기가 미증시가 좋았으니 시장 분위기가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높게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하고 올라서는 흐름이 좀 나온다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라는 겁니다. 관리정보하고 상패라는 엄청난 공격을 가짜뉴스 공격을 지금 시도를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얘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외인 기관, 특히 이제 기관은 별로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공매도의 허락이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매 세력들이 올라가는 걸 내가 허락하노라 라고 하면은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이번 주도 별로 기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나스닥 선물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크게 올랐던 부분을 조금 상쇄시키는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요 부분이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가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나스닥 2% 올랐죠. 그러니까 얘가 2% 올랐기 때문에 아마 시가는 좀 좋지 않을까,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가가 나스닥 선물이 별로 안 좋으니까 시가를 좀 낮게 형성하겠다 하고 낮게 형성이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얘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근데 나스닥이 좋았죠. 그러면 기술주는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낮게 시작을 해서 한다면 양봉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진행되면은 오히려 더 좋다. 근데 좀 높게 시작해서 또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추세를 방향을 위로 잡아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 파동을 좀 태우고 있죠. 이런 상황에 미증시 반등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은 그렇겠죠. 근데 바이오 쪽은 반드시 외국인들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 코스닥 쪽의 외인들 매수세가 나와야 되는데 장 초반에 한 30분 정도는 페이크성 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페이크성 매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일단은 HLB는 여기에서 추세가 아주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가파른 이 하락 추세를 되돌리는 이런 힘이 발생을 하려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이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 공매도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격, 가짜뉴스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강한 재료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요 갭을 메꾸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평선 밑에 60선이죠. 60선을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떻게든 붕괴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냥 바로 올라가 주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HLB 흐름이 이제 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로 방향을 틀고 올라선 흐름이 만약에 나올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좀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